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팟짱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어찌됐든 지난해 그 불거진 아니죠. 훨씬 더 2014년에 안민석 의원께서 처음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포문을 저희 팟짱에서 열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의 이 상황을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방인이라는 책 네, 젊으시는 읽으셨죠? 까미. 네, 까미, 알베르 까미, 예, 알베르 까미. 예, 까미가 이런 이야기 한 글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까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음,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새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음, 구속 여부가 네, 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가느냐, 네, 아니면은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네, 내일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나 또 다른 국가 범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냐, 음, 중대한 역사적인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그 작년부터 국정조사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일정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법원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어, 말씀이냐면은 네. 만약에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를 음, 한다 그러면은 네. 오늘 그 강부영 판사님이시죠? 네. 출두진도 하시는 네. 이 강부영 판사님은 정치 판사라는 역사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음, 국민 판사가 되는 길은 네. 법과 원칙대로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음,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대통령은 파면당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명 가까운 종범들이 감옥에 있는데 주범을 오늘 만약에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네. 종범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체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이 없어야 된다. 음, 오로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네. 이러한 법의 정신, 음, 강부영 판사께서 네. 법을 공부하시면서 네. 또 법관생활을 하시면서 네. 가지고 계셨던 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이 원칙과 정신으로 네. 오늘 오로지 음, 잣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오늘이 아니죠. 어제부터 뭐 자정을 넘어서 밤을 새운 지지자들이 지금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지자들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은 뭐 계속해서 수고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렬 지지자들이 기자들에게 뭐 커피를 쏟는다든가 아니면 뭐 폭행을 가한다든가 뭐 이런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예. 법을 우습게 아는 거죠. 예.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예. 이 폭력으로 네. 자신들의 의사를 음. 관철시키려 한다. 네. 폭언으로 네. 상대방을 급박을 한다. 네. 이게 도대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음. 어, 엄벌해야 되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사람을 죽여도 네. 살인자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면은 음. 관용 베풀 수 있고 네. 용서할 수 있고 음. 또 선처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잘못이 음. 없다고 지금 강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음. 응? 그럼
촛불 들고 그 겨울 엄동설 안에 눈보라 맞으면서 네. 토요일마다 나왔던 음. 그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음흠. 파면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하는 것은 네. 따라서 어떠한 관용이나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음.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관용은 없다. 무관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음.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음.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네. 재벌이라고 봐주고 음흠. 힘 있다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음. 그러면은 애꿎은 서민들만 맨날 죽어 음. 나는 게 대한민국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네. 법만인이 평등을 해야죠.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4번 출입구 계단을 통과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법원이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대접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 박 대통령을 뭐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 만났는데요. 그분 네. 이야기가 그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네. 40년 전에 퍼스트 레이디로 40년 전에 이 사고에 갇혀 있다. 음. 그러니까 시대 부적응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대 부적응자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저는 네. 대통령이 네. 이 자신의 어떤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흠. 예.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서도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네. 뭐 수백 번씩 나는 죄 안 졌어라고 하면은 네. 자기가 마치 무죄인 것이냐 착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 음흠. 실질적으로 본인은 네. 그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전히 네. 잠시 이게 뭔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네. 판단을 헌재가 잘못하고 국민들이 뭔가 이 정신이 이게 뭐 어떻게 혼쭐을 놔서 예. 자기를 대통령에 놔준 걸 내려놓은 걸로 그런 식으로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흠. 자기가 여전히 그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네. 예우라든지 특권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네. 사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오늘 만약에 구속이 이제 되면은, 네. 응?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구속되면은 네. 이 구치소 변기가 저는 걱정이 돼요. 구치소 변기요? 왜 구치소 변기가 걱정이 되시나요? 그분은 변기가 바뀌면은 볼일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구속을 대비해서 네. 서울 구치소로 갈 텐데 서울 구치소장이 네. 오늘 빨리 변기를 교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네. 인도적 차원입니다. 인도적 차원. 네. 인도적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는 즉각적으로 변기 교체를 하라. 근데 그럼요. 예, 근데 그 서울구치소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대구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법원이 불구속 불구속 아니, 그래서 재판한다. 이럴. 네. 유비무환. 유비무한. 네. 구속을 대비해서 네. 왜냐하면은 구속됐는데 네. 이게 그때 뭐 변기 사러 나가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2, 3일 동안 그걸 어떻게 참아요? 뭐 이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알아서.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특별 대우 아닙니까? 뭐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말씀은 아니, 하시지만 전두환 때도 네. 그 사람 때도 변기 변기는 교체를 해줬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 전두환도 그런 사례가 변기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은 뭐 예우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네. 이번 이 경우는 인도적 차원이에요. 음.
근데 그것도 본인이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미리 사전에 앞서서 그것도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서울구치소 변기 교체를 앞서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비무환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비무환. 네. 어찌됐든 변기를 먼저 교체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면은 네, 당연히 가야죠. 아니, 뭐 네, 20명이 종범들이 잡혀 있는 감옥에 네, 있는데 네. 오늘 집으로 돌려보내주면은 이 20명 종범들도 전부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의 생명은 음흠.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 여기는 봐주고 저기는 안 봐주고 네, 돈 많고 빽 있다고 봐주고 네, 전직 대통령이라도 봐주고 그럼 네. 되겠어요? 예. 재벌이라고 봐주고 그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딱 한 차례 받았는데 대면 조사를요. 검찰에 머문 시간은 모두 21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직접 조사를 받은 시간은 11시간. 그리고 이 신문 조서를 고치는데 그리고 그 영상 녹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 조서를 고치는데 무려 7시간을 썼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재판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전혀 없다면 법원에서 구속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할 때도 대단히 좀 그 저하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수적 판단도 해보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법률가가 아니지만은 제 네, 주위에 현직 판사나 네, 그리고 검사나 네, 변호사나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의견을 네, 물어봤거든요. 네, 네, 이분들 다 그랬어요. 음, 법대로만 하면은 네, 이건 무조건 구속이다. 왜냐하면은 음, 혐의가 13가지 혐의가 있고 네, 그리고 정언과 증거들이 넘쳐나고 네,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는 혐의를 음, 부인하고 네, 또 증거 인멸의 음, 우려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은 음, 만약에 국회의원 안민석이가 여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간다 그러면은 네, 당신은 무조건 구속이다. 음,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네, 고위공직자, 네, 국회의원 아무개 네,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 홍길동, 국회의원 네, 안민석 네, 그런 식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은 네, 100% 구속이거든요. 음. 만약에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음, 그러지 않기를 강부영 판사님께서 음흠. 국민들과 제가 바라는 것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직후에, 된 이후에도 저렇게 지지자들이 계속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앞으로 가서 소란행위를 벌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좀 잠잠해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네, 그분들은 예, 구속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네, 이게 음모고 음, 엮은 네, 것이고 네, 네, 억울하다라고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김태흠 의원, 최경환 의원, 이른바 친박계 8인방으로 알려진 분들이 지금 속속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자,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법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1,600만, 1,7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킨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잘못된 재벌이라고 봐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돈 많다고 봐주고 학력 좋다고 봐주고 백도 돈도 없는 사람들만 맨날 서름을 당하는 이 세상 이제는 끝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분출했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뭐 이제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청산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숨겨진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숨겨진 재산을 찾는 일 아닌가 이것도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의원님께서 그 특별법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났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신 시대 70년대부터 박정희 통치금에 대한 비자금 조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예.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과의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독일 검찰과 한국 경찰 또 각 두 나라의 검찰들 또 네.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예. 리echtenstein 이런 나라들도 다 의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 공조를 외국화하기 위해서 또 예.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 불법으로 은닉하거나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한데 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려서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세월호의 진실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구속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내부자들이 양심 고백을 할 용기를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면은 네. 4월 16일 날 이전에 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음.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7시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얼추 한 15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4월 16일 이전에 음흠. 양심 선언을 할 분들이 나올 거라고, 내부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네. 구속 자체도 중요하지만 음흠. 법이 만인의 평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겠지만은 네.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네. 구속이 되게 되면은 네.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들의 양심 고백이 네.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의원님 이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이렇게 약간의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세월호의 진실이 올라온다. 박 전 대통령이 내려가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죠. 그렇죠. 저희가 무슨 돼지뼈 소동을 겪어서 정말 또 한 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 정부가 하는 수준, 일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아니 대로 해수부 그 관계자들은 눈이 그 수십 개가 그 뼈를 봤을 텐데 세상에 돼지뼈하고 사람뼈를 구분 못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여튼 의원님 그 앞서 아니 그분들은 돼지 예. 족발도 안 먹는 모양이죠. 자, 의원님, 앞서 이제 서울구치소 변기 교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캐서린 킴님께서 그래 인도적 차원에서 그건 봐주겠다 이런 말씀 아유 주셨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그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안민석 의원님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부끄럽습니다. 우병우도 좀 어떻게 해달라, 우병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병우 우자 이야기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네, 특히 그 세월호 그 조사하던 검찰들에게 네,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 행사한 그런 이제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버 저는 압수수색 처지. 요거는 예. 꼭 밝게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구속되면은 예, 그 당시에 그런 압박을 받았던 내부자들이 네. 역시 또 양심 선언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 한번